여러분 반갑습니다. LFEJ 예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23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23년도를 생각할 때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생각할 때 새삼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 또 근무 여건 뭐 이런 거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원하는 것들 마음껏 상상해 보시고 또 기록해 보시고 목표도 세워 보시고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아주 멋진 안전관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본질 안전 대책이라고 해서 fail safe, 그다음 fail proof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나 관련된 그 기술사나 이런 자격증을 공부하셨거나 취득하신 분이라면 이 내용은 익숙하실 거예요. 시험 문제에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됐기 때문에 이 용어는 익숙하실 건데 이 내용을 실제로 사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늦을 때라고는 없다. 볼드윈. 첫 번째로는 그 페일 세이프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이 실패했을 때 페일이죠. 실패했을 때 오조적이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세이프, 안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일 세이프는 기계나 설비 관점에서 안전장치다. 그런 오조작 방지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중에 말씀드린 페일 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포커스에 맞춰진 그런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밑에 보시면은 이 사진 보이시죠? 가장 쉬운 설명이 이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 최근에 12년 넘은 자동차가 있거든요. 승용차가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경고등이 이렇게 떴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주황색 등은 뭐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게 엔진 경고등이잖아요. 엔진 경고등인데 떴단 말이죠. 고속 주행에서. 그러면은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차가. 안 되겠죠. 일정 그 거리만큼은 차가 버텨줘야 제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안전조치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페일 세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게 고장났다고 해서 바로 그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지 조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타이어 있죠. 자동차 타이어 보면은 타이어에 그 못이 박히거나 그다음에 찢겨 나가거나 하더라도 일정 시간만큼은 거리만큼은 갈 수 있도록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잖아요. 타이어에 뭐 펑크가 나더라도 5km, 10km 이상은 고속은 아니더라도 저속으로 주행을 해서 갓길에 세우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타이어 어떤 기본 설계 방침인 것처럼 이 우리 안전 파트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하나의 운전 중인 기계나 설비의 문제, 여기 문제라는 것은 고장이죠. fail이니까 고장이 되겠고 그게 발생하더라도 사고나 재해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화시킨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개 이상의 다중화 안전장치 시스템을 접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하나 고장 났을 때 그 다음번에 안전장치가 있으면은 방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단 하나의 안전장치만 직렬로 설치해놓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은 그 안전장치가 해제된다든지 그 방어장치가 무력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이외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한다든지 뭐 인터락을 걸어서 그거를 현장 경보를 발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하나의 안전 설비는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설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유지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육안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중화 시스템을 산업 현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접목이 다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를 보시면은 페일의 의미는 기계나 설비가 고장난 거죠. 고장입니다. 고장난 건데 페일 세이프는 말 그대로 기계 설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화학 공장에서는 이런 정교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가동되는 설비가 잠시라도 고장나거나 멈추면은 중대 재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고 및 재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 방법, 즉 다중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페일 세이프도 세 가지가 있어요. 페일 패시브가 있고 페일 액티브가 있고 페일 오퍼레이셔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일 패시브는 부품이 고장 나면 설비에
뭐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장 나면 통상 정지를 해야겠죠. 계속 돌아가면 안 되겠죠. 더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스탑, 정지하는 그런 설계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펠 액티브가 있습니다. 부품이 고장 나면 기계는 경보를 울려야겠죠. 그래서 근로자나 작업자한테 알려주고 짧은 시간 동안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죠. 아까 경고등 보여드렸죠. 그런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fail operational입니다. 이것은 차단하거나 조정하는 거죠. 부품이 고장이 설령 났어도 기계는 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쭉 안전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탑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설비적으로 문제가 설령 있지만 다중화 설계가 접목이 되어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한 쪽으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항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설비 측면에서도 고장이 났지만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제2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하면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셧다운하거나 그 해당 공정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부품을 생산하고 찍어내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3항이 가장 이상적이다. 단 이거는 다중화 설계가 접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월등히 많이 든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는 페일 패시브 자동 감지로만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이나 설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기계를 일단은 정지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공무나 생산팀 어떤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기계를 고치겠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품을 주문하거나 도구업체를 불러서 기계를 정상적으로 고치고 난 후에 정비를 다 한 후에 다시 재가동하는 방향 그리고 페일 패시브 방향으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적용 예시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 내용을 봤으면은 페일, 세이프는 어떤 방향으로 적용이 되느냐 보시면 병렬화 설계라고 있죠. 직렬화는 하나 끊기면은 다 끊어지니까 기계 설비가 고장이 나서 안전장치가 문제가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병렬화된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안전 밸브 하나만 설치하면은 유지 관리 문제로 인해서 녹이 슬거나 안전 밸브의 그 트림이나 부품의 이물질로 인해서 터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전단에 파열판을 이중을 설치해서 감지를 하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많이 쓰죠. 누출 감지 경보기 설치할 때 이송 펌프를 중단하고 알람을 인터락으로 시건하는 거죠. 위험 물질이 누출됐을 때 그리고 그걸 감지하잖아요.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센싱을 하고 나서 알람을 근로자에게 띄워줄 뿐만 아니라 그 이동하는 예를 들어서 황상 이송 펌프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송 펌프하고 정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이송 펌프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송 펌프의 황산액이 이송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경보까지 띄워주는 것은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계측기기. 계측기기라 함은 어떤 거죠? 대표적인 거 PG, 프레셔 게이지, 압력 게이지가 있고 LG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레벨 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FG 뭐 이런 게 있죠. 플로팅 게이지 뭐 이런 거 있고 압력, 유량, 온도 이게 대표적인 3대 계측기기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뭐 pH 센서도 있고 점화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압력, 온도, 유량이다. 이 중요 계측기기하고 이 인터락은 다 설계가 돼 있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신규 설비로 들어오는 화학 설비나 기본 설비를 보면은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량하고 그다음 탱크 레벨 게이지, 레벨 트랜스미터하고 연동이 돼서 어떤 유량이 차면은 피딩 펌프를 차단하고 로딩을 중단하는 이런 시스템도 대표적인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압력하고 온도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고온, 고압으로 대부분의 경우 사용되기 때문에 연소로라든지 뭐 다른 탑류, 컬럼 같은 이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100% 다 계측기기하고 인터락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그게 페일돼 있을 위험한 상태로 되지 않도록 다중화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상시 주요 동력원 병렬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비상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 보시면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 동력원 설치하는 것을 1부, 2부로 나눠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비상시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전원이 차단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 UPS나 다른 일정한 용량이 커버가 되는 비상 동력원을 설치를 해가지고 병력을 설치해서 일정 시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동을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스페어가 되겠죠.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동력기계 같은 경우에는 펌프나 팬 이런 거가 되겠는데 고장 나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페어 부품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하느냐 이런 포인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풀프루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휴먼 근로자죠. 근로자의 과실 방지 장치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페일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설비나 기계의 문제를 다중화해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다중화 설계로 커버를 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풀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가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근로자입니다. 인간이죠. 근로자가 기계나 설비를 설령 잘못 누르더라도 조작하더라도 사고나 재해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 설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시면은 페일 프루프의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격리와 기계와 락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예시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회전 기기 구동부의 보호덮개 설치.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RPM에 의해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 기기의 구동부에 당연히 보호덮개 설치해야겠죠. 다음 두 번째, 보호 커버 탈락 시 운전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고요. 세 번째로는 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뚜껑 열면 안 되죠. 거기 사람 빨려 들어가서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것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뚜껑 열면 자동으로 인터락으로 해서 설비가 정지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세탁기도 똑같죠. 저도 어저께 빨래 넣다가 늦게 벗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가동 중인 거 세탁기 문 여니까 경고음 울리면서 세탁기가 일시 정지하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메인 조작 밸브의 시건 장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스위치 버튼의 배열을 조작순으로 설치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배관 유체, 여러 가지 배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거든요. 단일 물질만 쓰지 않는다는 거죠. 황산도 쓰고, 뭐 질산도 쓰고, LPG도 쓰고, 뭐 이런 스팀도 쓰고, 이런 다양한 배관이 있는 경우에는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착오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근로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흐름 방향, 플로우 디렉션을 우리가 색깔별로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명까지 기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로는 조작 방향 그리고 기계 운동 방향 일치. 조작 방향하고 기계가 어떻게 운전하는 것을 일치시켜서 화살표로 표시를 시켜라. 인간의 착오를 근로자의 착오를 방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안전 밸브 전단 밸브의 CSO 조치가 되겠습니다. CSO는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가실드 오픈인데 말 그대로 항상 오픈되도록 밸브가 닫히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그런 시건 조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밸브 전단에 어떤 볼 밸브나 어떤 밸브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임의로 잠가놨을 때 압력이 차면 안전 밸브가 터져야 되는데 그 전단 밸브가 닫혀 있음으로 인해서 터지지 않고 그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압력 용기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CSO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물쇠를 잠가놓는다든지 시건을 해서 이거를 잠그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홉 번째로는 뭐 가장 브로드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 안전보건 표지나 절차서 이런 것들을 게시하고 부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풀프루프는 결국에는 휴먼 에러입니다. 이꼴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입니다. 근로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설령 잘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실수하지 않도록 접목된 설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한다든지 유체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든지 밸브나 탱크류 그리고 펌프류 기계 설비류에 태그번호 붙이잖아요. P&ID랑 일치시켜서 태그번호 붙이고 다 써놓는 것도 근로자의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팀장이 B라는 직원한테 어디 가서 어떤 밸브 열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착오를 일으켜서 다른 밸브를 예를 들어서 위험물질 이송하는 밸브를 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기에 엉뚱한 물질이 들어가서 이상 반응, 런어웨이, 반응 폭주가 일어나서 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밸브를 어떤 밸브라고 얘기하지 않고 VV101 밸브 가서 열어 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어디에 있는 그 탱크 옆에 있는 그 밸브 있지 그거 열어 라고 말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착오나 이런 문제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산업재해, 중대재해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가 풀프루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은 바보 같은 행동이죠. 풀프루프 바보 같은 행동을 설령 하더라도 프루프 증명되는 그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최고의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